네, 3분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 전 거래일보다 1.1%, S&P 500 지수 1.13%, 나스닥 종합 지수 1.39% 올라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는 이날 각각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 범위에 머물고 9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을 안도하게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거라는 우려가 컸는데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요. 7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그리고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수치는 더 끈적해졌습니다. 끈적해졌다는 표현을 여기서 쓰더라고요. 자, 근원 CPI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3.1%, 전월과 비교해서 0.3% 각각 올랐습니다. 자,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근원 지수는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이 근원 CPI의 흐름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자, 7월 미국 CPI가 엇갈린 신호를 보냈지만 전 품목 수치가 둔화한 만큼 어쨌든 9월 금리 인하는 확실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CPI 발표 이후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또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을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너무 늦는 파월은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본 피해는 개선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건물 공사 비용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하지만 연준 내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금리 인하 일변도로 기울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제프리 슈미드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이 지금까지 미미하다고 해서 이를 금리 인하의 기회로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통화 정책이 적절하게 조정돼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토머스 파킨 미국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고용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할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시장 전반의 온기가 확산하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인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강보합이었으나 브로드컴과 ASML은 3% 가까이 뛰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5% 이상 올랐고 퀄컴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 기업도 모두 올랐습니다. 메타 3.15%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도 1%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3분 증시였습니다.